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되는 종목과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상담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팅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 종목은 괜찮은 기업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풀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7%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19% 정도, 3.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지수가 더 내려갈 거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버티는 듯한 모습이 나오다가 마지막 장막판에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약간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희망 품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남동 쪽으로, 그죠? 가야 되는데 약간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부산을 안 가는 건 아닐 거고 북쪽으로 살짝만 간다고 해서 또 부산을 안 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은 저긴데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또 위쪽으로 간다고 뒤쪽으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약한 반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방향은 지금 아래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꾸 뭔가 반등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좋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짜증이 나니까 막 TV를 돌려버리고 막 채널 돌리고 막 안 봐야지 이래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IMF에 가는 거라든지 신흥국들이 부도가 난다, 신흥국들이 지금 금융위기에 온다 이런 것들이야 신흥국들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영국은 GDP 순위로는 5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국가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스리랑카의 부도, 터키의 부도 이런 이야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독일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럽 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외치는 게 되게 웃긴 일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마음은 그래요.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요? 투자자는요. 그래서 투자라는 사람들은 마음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는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 계속 있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00포인트까지 마음은 열어놓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요. 저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2000포인트까지 빠져내려갔을 때 만약에 패닉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1800포인트 또는 1700포인트까지도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의외로 매수가 잘 버텨준다면은 2000 또는 그 이상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지금은 어찌됐든 저점을 깼다라는 점, 이 2300포인트를 무너뜨렸다라는 점은요. 추가 하락을 좀 깊게 해보겠다라는 의도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 올라왔다고 반등 나왔다고 이제는 끝나나 보다라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반등이 좀 나갈까요? 내일은 조금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보다도 도대체 이 하락은 언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지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면 좋았다가 오늘 또 빠지면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서 그냥 해가 잠깐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소나기 왔다가 다시 또 해가 떴다가 구름이 꼈다가 비가 내렸다가 이럴 수는 있는데 이 장마가 언제 끝나나요? 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월, 10월 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봐요.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지속이 되다가 아마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정도, 그러니까 아마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나와줄 거라고 봐요. 왜요?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이 난다. 그러니까 거의 끝에 다다랐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또 반영이 되면서 상향을 하겠지만 인하 기대감은커녕 인하는 하지 않을 거고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고금리로 유지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또 이후에 반영이 되면서 내년 2, 3분기, 4분기까지는 아마 굉장히 큰 폭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본다면은 단기 반등 이후에 크게 하락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 단기 반등 나왔다고 어제 막 꼬리 달고 올라갔다고 막 매수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못 참겠으면 문방구 가가지고 수갑이라도 좀 차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안 되면 케이블 타이로 좀 묶든지 뭐라도 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자꾸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 뭘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굉장히 계좌가 꼬여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가 꼬여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고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상담을 할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계좌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도와줄 게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게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아마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제 추가매수 하셨다든지 신규매수 하셨던 분들 지금 후회 엄청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조금 안 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제일 즐거움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항상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까? 저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저는 추가 하락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속지 말고 단기 반등이 나온단 말에 속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라. 기다리면은 이 하락은 결국 끝이 난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매수의 기회는 수많은 개미들이 정말 울부짖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아니에요.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 그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현금의 편에 서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웃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네. 매수가가 1,750원이고요. 비중은 75%예요. 자꾸 추가 매수해서 어제도 좀 했어요. 후회합니다. 네, 후회 많이 하시겠네요. 네.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후회할 행동을 했으면 이제 뭐 받아들여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비중이 일단 뭐 75%고 1,750원이면요. 사실 이거 탈출하기가 뭐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대한전선이 좋은 기업이고 안 좋은 기업이고를 떠나가지고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으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우리 뭐 유튜브에 지금 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채팅으로 올리실 거예요. 또 대한전선이야? 대한전선 물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 시간만 지나면 대한전선 상담을 하네. 제가 이제 다른 멘토님들 방송도 많이 봐요. 뭐 황명 멘토님, 뭐 김도호 멘토님 방송도 많이 보는데 아니 다른 멘토님들도 대한전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허구한 날 대한전선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의 하루 걸러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일주일에 4번씩 지금 막 5번씩 대한전선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지금 여기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안 물렸으면 상담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은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라는 말처럼 제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았고 지금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금에 맞춰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약간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고 있다는 쪽에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지금 회사가 뭐 엉망진창이고 엄청 안 좋은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전선이 많이 안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올라오기가 힘들 거니까 이번 시장 하락이 끝나고 나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번에 또 올라왔을 때 다시 가겠지, 좋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려주면 개미만 좋은 일을 세력들이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해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많이 물린 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털려 나갈 때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다 털리고 나면 올라가게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게 주식의 기본 원리예요. 기업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안 사야 되는 기업을 괜히 사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고 TV를 네. 조금만 유심히 보셨다면 대한전선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봤으면 진작에 팔았을 종목인데 그렇게 생각을 저는 못 해본 봤어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거 지금 시장 안 좋으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장이 또 떨어지면 네, 또 밀리고 할 거니까 뭐 어디 뭐 저점을 정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번 하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시청량이 본전가 언저리 뭐 1,650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봐요. 이번 하락이 끝나면요. 근데 네. 이번 하락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래 기다려야 1,650원.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현금 들고 있으세요. 제발 좀이라고 했던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미 샀잖아요. 그죠? 어제 그러니까 산건 방법이 없어요. 어제 산 건 팔고 싶은데.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대응하시는 것은 일단은 기다려라. 이번 하락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팔까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고 이번 하락 끝나고 네. 나면 아마 1,600원 이상까지 올라올 텐데 이번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1,600원 올라오면 다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트. 한세 실험네. 한세 실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580원에 3%에. 비중이 많이 없으시네요. 그죠? 예. 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의 계좌를 생각을 해서요. 한세 실업이 괜찮은 기업이다. 뭐 들고 가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진부하고 시청자님의 계좌가 지금 제가 보기엔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개는 아니에요. 넘을 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종목네. 네 종목이에요? 네 종목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럼 비중이 다 3%대인 건가요? 아니에요. 저거 농심도 얼마 안 되고 다른 거 조금 있어요. 다른 게 지금 비중이 적고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예, 많이 있어요. 현금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홀딩할게요, 이거는. 예.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비중을 한번 늘리는 게 좋은데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번 또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사신 거예요. 그래요. 네, 장이 안 좋잖아요. 장 안 좋은데 빠지는데 사면 이렇게 물리는 거 빠져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건요. 왜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발 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이 시장 빠지고 올라가요. 그냥. 시장 빠지면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기업은 가져가도 좋은 기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6% 빠졌다 하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오늘부터 안 아무것도 합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자꾸 뭘 일 키우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는 그냥 12,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현금도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는 어차피 낮출 수 있어요. 예. 매수가는 많이 낮춰놓으면 많이 낮춰놓을수록 뒤에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려갈 때 안 샀으면 최고였는데 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제 안 샀다라는 생각으로 안 살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게 저는 12,000원대쯤 왔을 때가 아마 시장이 바닥 잡지 않을까. 또는 패닉셀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패닉에 걸려가지고 막 매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0,000원까지도 밀릴지도 모르는데 시청자님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내려오는 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지 공포에 막 질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예. 한세실업 괜찮은 기업이니까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 그냥 밀리면 밀릴수록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서 괜히 걱정을 하고 겁을 먹은 거지 안 샀다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품 가방을 할인해주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오히려 10,000원까지 네. 내려가는 걸 기다려보자. 내려오면은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저는 비중을 1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린 케미칼 네, 9,390원에 8%입니다. 네, 9,320원에 8%오면은 오늘 조금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그죠? 아, 예, 지금 상당히 고민됩니다. 지금 이것도 몇 달 동안 물리다가 네. 참고 네, 6월 달에도 팔려도 가다가 설마 또 오르겠지 하면서 참으다가 네. 지금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지금 네.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라면 다 매도할 것 같아요. 아,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거든요. 시청자님, 그린 케미칼로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벌면 되는 겁니까? 다른 종목으로도 돈 벌 수 있고 네, 그죠.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예. 네, 그린 케미칼로만 돈을 벌어야 되는 운명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맞아요. 저는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주가는 어차피 다 빠진다. 그리고 다 빠지고 나면은 지금 신저가 종목이 막 9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 세계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너무 과한 저평가라고 하죠. 굉장히 싸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예. 원래 가치보다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요. 그러면 단기 반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막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종목을 다른 걸 아무거나 잡아 넣는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올라갈 때 엄청나게 수익을 본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예, 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증시가 빠지고 나면은 어떤 종목을 잡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굳이 그린 케미칼에 휘둘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이제 이것도 정리할 거 고민하다가 오늘 보니까 급등하길래 네. 조금만 참으면 본전 거면 바로 팔고 다시 진입하려고 생각하는데 더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화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저는 조금만 예, 더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생각을 하는 성격이에요. 맞으면 예. 맞으면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조금만 더 올라오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 주식 내가 사는 거고 내 돈 내가 끌고 가는 거지. 왜 여기에 끌려갑니까? 네가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가 왜 나옵니까? 내가 네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겠어. 아니면 난 네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 가져가겠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화끈한 성격이 조금 주식할 때는 필요해요. 그 말을 예.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고민할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뭐냐면 예.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본전까지 가져갈 거야 라는 결정, 또는 나는 누가 뭐라 하든 지금 내가 매도할 거야 라는 그런 결정이 필요해요. 그 이후에는 예.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다, 나랑 상관없다, 내가 끝을 냈으니까 라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밀려 내려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결정을 한 거니까요. 예, 그 책임을 시청자님이 지금 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고민해서 상담해서 네가 좀 결정해줘 하고 저한테 지금 떠미는 거예요. 시청자님 돈인데.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라면 이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합니다. 왜? 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빠지면 올라갈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제약바이오 올라갈 것 같죠. 게임 관련주 올라갈 것 같죠. 화장품 관련주 올라갈 것 같죠.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에 끌려다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라면 이거 꼴보기 싫습니다.
네, 저는 예. 이거 막 6개월 뭐 6월에 올라왔을 때 팔 걸 아유 이미 그렇게 했으면은 마음이 이미 막 꼬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접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시장이 딱 빠지면은 저가에 살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미련 가질 이유가 없다. 지금 아주 좋은 시장이 오고 있어요. 남들에겐 폭락이 무서운 시장이지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락은 매수의 기회거든요. 예. 그 말은 이 종목도 현금화를 시켜놓으면 매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종목 들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안 가면은 괜히 나는 종목 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네, 나을지 어떤 게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맙습니다. 현금이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38만 2천 원이고요. 38만 2천 원이요? 네. 비중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 10%. 현금은 있으세요? 성공률, 예.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실 그 정도는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보통 보고 지난주부터 많이 손절을 해서 종목은 이제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저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잘 안 들려요. 전화 상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이 있어요? 이건 매수하실 금액만큼? 네, 현금은 네, 현금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이거 그냥 들고 가세요. 지금 이거 현금으로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가를 낮춰야 탈출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진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돼버리거든요.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언제쯤이나 네, 기다리세요. 이거는 시장이 그냥 빠질 때까지 그리고 요 종목이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기다려버려야 돼요. 이거 쉽게 탈출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박살 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나는 50%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 종목이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100%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00% 올라가려면 네이버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엄청나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뭐 업황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매수가를 38만 원에 들고 기다리면 본전 찾기가 힘들면 매수가를 내리면 되거든요.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려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게 너무 이른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번 전화 한 통화만으로 내가 저점을 어딘지를 알아맞추고 싶고 네가 예언을 해줘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데 제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고 같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같이 살면서 내일을 살아보면서 한 달 뒤를 보면서 한번 살아가봐야 지켜봐봐야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어디가 바닥입니다라고 하는 건 점쟁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점쟁이가 되게 싫어요. 같이 바닥을 보면서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지켜봅시다. 그냥. 15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든 10만 원까지 내려가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고 그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시황 제가 아침에 설명해드리는 걸 시황 설명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장이 이제는 거의 다 빠진 것 같다,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네이버도 바닥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전문가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15만 원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현금 절대 투입하지 마시고 꽉 쥐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투입하자는 전략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알아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내일도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 3일, 휴일이죠. 휴일인데 저는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도 안 좋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셔가지고 공부 좀 하고 가세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무료 강연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바로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유튜브 채팅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32,000원 5%입니다. 뭐 상승 추세일까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상승 추세라는 것도 어쨌든 종목이 추세가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요.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 만들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제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잡주밖에 없어요. 근데 지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요, 뭐 전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얘가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지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가 잡주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급등이 나오거나 뭐 상승이 나오거나 이러질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수가 밀릴 때 빠져내려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빠져내려가는 정도가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푹푹푹푹 빠지는 거고 어떤 기업들은 적당하게 빠지는 건데 푹푹 빠진 기업이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이 빠질수록 반등이 커요. 근데 많이 안 빠진 기업일수록 뒤에 나중에 간을 보다가 급등 나오거나 간을 보다가 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휠라홀딩스 이 기업은 지금부터 사서 기다릴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번 하락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여진 이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기업인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사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사놓으니까는 아니 장이 안 좋은데 이건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아 사놨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상승 추세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빠지면은 아이고 이것도 왜 이러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였다. 이걸 굳이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 생각이 들고요. 밀린다면 물려있을 이유가 없죠. 본전 밀리면 바로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게 본전이 안 밀리고 혹여나 여기서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준다면은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가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11,000원에 45% 정도 이렇게 비중을 담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반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반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거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한다. 너 이제 지겹지 않나요? 제가 시장, 지수 이러면 지겹지 않으세요? 전 지겨워서라도 이제는 조금 이제 외울 때도 됐다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종목 반등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바닥 잡으면 얘도 반등 나와요. 그 반등 폭이 얘는 조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한 8,000원까지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8,000원까지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떡합니까? 비중이 45%죠. 추가 매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에 무리해서 할 거라고 한다면 비중이 점점 50%, 60%, 70%, 80%, 막 90%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만큼 확실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면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추가 매수 없이 8,000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비중을 이쪽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냥 홀딩하시면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 반등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고 세면 셀수록 좋은 거고 안 세면 안 센 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냥 홀딩 올라올 때 8,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8,000원까지는 그냥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연락 달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을 1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5% 정도 이렇게 비중을 잡으셨다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18,500원이면 최근에 굳이 안 사도 되는 시기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따라 붙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 안 좋으면은 밀리는 게 당연하겠죠. 요게 이제 지수가 더 안 좋아지면 더 밀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지수는 전 더 밀릴 거라고 보고 있죠. 요 지수가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예요, 이거는. 지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간에 이 지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난다긴다 하든 간에 지구 안에 있는 생물인 거잖아요. 우주에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지수를 형성하는 아주 그 세밀한 도구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그렇잖아요.
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구성 요소예요. 그 세포 하나가 잘못됐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이 아프면 세포도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체가 힘든 거죠. 지구온난화로 지금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수가 안 좋으면 종목들 다 힘들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사기 싫어해요. 들고 있는 사람들 팔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고 내 기업이고 이 기업이고 저 기업이고 다 빠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냥 기본 원리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포 하나, 뭐 위, 장, 심장 다 힘든 거죠. 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금 다 죽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죽겠다 하는 상황에서 아우 제가 몸이 아픈데 발가락은 괜찮겠지. 제가 몸이 아픈데 허벅지는 괜찮겠지. 제가 몸이 아프지만은 간은 괜찮을 거야. 이게 웃긴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 힘든 거지. 그러니까 자꾸 종목을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괜히 사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뭐 샀기 때문에 손실이 굳이 뭐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의 끝까지쯤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간 거죠. 하락도 지금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딱 다다랐다라고 보면 돼요. 이 클라이막스가 스펙타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온다든지 충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거 나오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샀으면 굳이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 어차피 끄트머리쯤이기 때문에 들고는 가되 아마 하락폭이 좀 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지켜보자, 제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 딱 비중도 괜찮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14,000원, 13,000원 이하로 빠져준다면은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하신 만큼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이후 이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난 다음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리아 FT요. 코리아 F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459원에요. 네, 30%요. 4,459원에 59원. 30%. 왜 이걸 사셨죠? 좀 일부는 조금 빠져나왔는데요. 이거 제일 급등했을 때 최근에 지난주에 사신 거죠? 어제 사신 거예요? 저는 1년 전에 1년 전에 사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죄송하실 이유까지는 없고요. 1년 전에 샀으면 항상 네. 제가 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은 다르지만 똑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네. 항상 우리 개미가 물리는 패턴들 보면요. 내가 들고 있는 본전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은데 아까 상담했던 그린 케미칼이 그렇거든요. 좀만 더 있으면 본전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다가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 어제 팔 걸 이러면서 사람들이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전이라는 기회를 줬으면 그냥 나가는 게 맞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지금 고점에 사서 물려 있었잖아요. 차트를 네네. 본다고 하더라도 코리아 FT가 시청자님이 지금 1년 동안 사가지고 물려 있었지만 만약에 1년 동안 이거를 3,000원에 들고 있었으면 지금 수익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들고 있는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가격이 4,459원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또 물릴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그냥 사서 들고 가서 내 본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격에 들고 있을 때 수익 내기 유리할까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내 매수가가 잘못됐다면 그걸 굳이 고지고대로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줬을 때 팔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떨어진 걸 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굳이 그대로 막 내 본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손실 나면 어때요? 다른 걸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주식이 힘든 거예요. 예, 그게 잘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이유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나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슈팅이 나와가지고 올라왔다. 뭐 이유가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차랑 뭐 공동 출자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 간에 올라와서 시청자님께 탈출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탈출을 네네네. 해야 되는데 내 본전 욕심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본전인데 이런 생각에 팔질 못하니까 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물릴 바에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예 손실 한 10% 남았자 요거를 다시 2,500원에 사서 올라오게 되면 50%, 60% 올라온 자리인데 10% 손실내고 5, 60% 노려보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고 그게 계산이 안 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안 내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손실은 내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야 될 다른데. 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될 때 내야 되는데 지금 네. 과감하게 본전 탈출 또는 약손실권에서 정리해버리고 시장이 빠지면은 다른 종목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딴 거 뭐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걸 사가지고 30% 40% 수익 내도 되는 거고 얘한테 자꾸 우리가 미련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얼른 깨달아야지 매매가 앞으로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굳이 들고 갈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장이 빠져 있는데 어제도 빠졌고 그제도 빠졌는데 얘는 조금 버텼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네. 빠지는 거에 밀리는 거야 뭐 같이 가는 건지 아닌지 조금 더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3,800원짜리를 저점으로 잡고 3,800원이 밀리면은 그냥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얘가 3,800원이 안 밀리면은 내일이라도 다시 단기 만등 나오면요. 4,100원이든 4,200원이든 손실폭 크지 않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땠을까? 지금 벌써 지지난주부터 4,000원 이상에서 팔 기회를 한 4번, 5번을 줬습니다. 그거 다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네. 지금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요. 네. 지금 포르쉐 여기 조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홀려가지고 납품한다고. 맞아요. 그런 예. 이야기 때문에 홀려가지고 못 파는 거라니까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유가 없었으면 그거 시청자님 하고.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못 파는 거 아닙니까? 포르쉐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또 물리는 거예요. 주식은 늘 그래요. 지금 환율이 좀 네, 많이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환율하고 상관없고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말 끊어 죄송한데 더 이상의 예. 대화를 진행하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보다도 저는 깔끔하게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3,800원에 무너지면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고요. 그런 이슈에 예. 속아서 계속 끌려다니실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주식을 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스에 홀리고 뉴스를 듣고 뉴스에 끌려다니면 주식은 돈을 무조건 잃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지난번에 궁금하세요? 저희 종 씨라고 반갑다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드림 시큐리티 한번 네.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예,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원에 50%인데 이게 저기 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주춤하면 더 사도 괜찮은 회사인지 네. 이제 실적도 그렇고 저희들 모르니까 언제쯤에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너무 50% 이상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일단 비중도 꽤 많으신 편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맞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알아야 해요. 왜 투자를 하는데 왜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명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이 기업을 뭐 분석하기 앞서가지고 이 기업 시큐리티 딱 있으니까 뭐 하는 기업 같아요? 보안주라고 보안주. 알고 제가 보안주가 뭘까요?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인터넷 쓰고 4차 산업 오고 드론 오고 자율주행 뭐 로봇 AI 이런 거 있을 때 누가 해킹하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그걸- 시청자님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땀만 먹고 시청자님한테 정말 안 좋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시청자님 차를 해킹해갖고 제가 뭐 어디 벽에 박아버리거나 해서 만약에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에 로봇 청소기, 로봇 뭐 가정부를 들여놓은 거예요. AI 로봇, 인공 로봇 이제 사람 형체의 로봇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들여놨는데 제가 땀만 먹고 아니면 시청자님에게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킹해가지고 뭐 흉기를 휘둘려가지고 시청자님을 해치게 되면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안 관련주는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필요가 없는 기업 같으세요? 필요하죠. 맞아요. 그러면 보안 관련주는 지금부터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앞으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들고 가기가 힘든 것뿐인 거죠. 왜? 지금은 사람들이 보안 관련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남들이 살 때 사는 게 맞는지 남들이 모를 때 사는 게 맞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정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길을 가다가 여기 앞에 보니까 땅에 금이 이렇게 금덩어리가 이렇게 막 파여 있는 그 땅구덩이를 발견했어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요.
예. 길을 가고 있는데 금덩이가 막 파묻혀 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동네방네 막 전국 사방팔방 곳곳 막 소문내가지고 다 가져갑시다 할 겁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겠죠. 알고 있어요. 당연한 네. 이야기죠. 이거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를 지금 사서 나만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없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도 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을 그런 원리로 생각해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건지도 모르고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려가면은 매수익 기회로 바라보는 게 맞고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수익을 본다는 느낌보다도 가져가면 갈수록 유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인데 미리부터 50%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니까는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꼴보기 싫은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 들고 그냥 충분히 기다리세요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드리는 거죠. 어쨌든 드림 시큐리티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지금 비중이 50%지만 만약에 주가가 2,000원대까지 혹여나 밀려준다면 전 비중 100%까지 늘려도 괜찮다고 봐요. 네. 2,000원 이하라면 더 좋을 거고요. 어차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을 하고 뭐 언제 추가 매수할까 보다도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네, 끝나야 네, 네.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알겠습니다. 기업을 멀리 봤을 때 가져가기 정말 좋은 기업은 맞다. 근데 지금 예. 괜히 비중을 많이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걸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걸 이제 앞으로 가지고 공부를 많이 가는데. 하셔가지고 예. 깨달으셔야 돼요. 저한테 안 들어도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까지 공부를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동국산업. 동국 산업이고요. 네, 8,500원에, 아니. 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5,800원에요. 네. 5,800원에 30%. 왜 사셨죠, 이거를? 그냥 뭐 전기차 관련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주식하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예, 잘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는데. 주식 하시면서 오래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으면 돈 많이 잃으셨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지금 주식하면 안 네, 돼요. 네. 오래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시청자님 가정과 그리고 시청자님 재산에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매매하시는 건 거의 도박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예. 이런 매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뇌동 매매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막 급등주 이렇게 따라 붙는 매매인데 이런 네. 매매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유혹은 있어요. 저도 네. 한 번씩 이렇게 급등주 보면은 저거 샀으면 돈을 얼마 벌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진짜 막 100%, 200%, 300% 날아가면 와 저거 1,000만만 사놨어도 얼마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런 생각까지 이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주식은요 그럴 때마다 뺨을 때려야 돼요. 자기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진짜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든지 진짜 이 악물고 참아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말 내가 평소에 올바르게 매매를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한 번에 계좌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놨던 걸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한 번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우리 골프도 그래요. 올바른 공을 한 번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미스샷을 자꾸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공을 안 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공을 안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대요. 주식도 저는 딱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상하게 안 하기 위해서 마인드 관리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실수하시게 된다면은 평생을 주식을 하시면서 벌어놨던 돈을 이런 거 한 방에 날려먹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나의 젊음이, 나의 에너지가, 나의 과거가 아깝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뭐 전기차 이야기 때문에 요즘에 급등주 막 많아지고 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잘 해온 건 맞아요. 근데 네. 다른 국가들이 야 한국이 전기차를 잘하니까 한국 것만 쓰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네. 독일도 그럴 거고 뭐 그런 데서 야 한국 것만 쓰면 되잖아. 우리는 만들지 말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국의 산업들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웃긴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가지고 미국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하고 올라갈 건 맞으나 저는 그 전기차 산업의 핵심은 이런 동국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얘들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차가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기차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저점에 내려왔을 때 모아가서 나중에 전기차가 빛이 날 때 팔아낸다라는 관점이 투자가 맞는 거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요즘에 장이 안 좋고 살 게 없고 근데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하다 보니까 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꾹꾹 참았는데. 네,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전기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저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단기 급등이 아마 나와줄 수 있어요. 아마 4,8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반등 나올 때 5,300원 이상에서 그냥 타협 보고 손실 내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프지만은 손실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매매하지 않도록 이 악물고 참으시고 안 되면 뺨을 때리세요. 네, 그 정도로 네, 참으셔야 너무 돼요. 감사합니다. 딱딱 때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다날 종목이요. 다나리고 매수가랑 다날. 보중이요? 7,080원에 30%요. 다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거요? 결제. 결제, 맞아요. 결제 관련주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비용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적자를 떠나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요. 앞으로 계속 결제 서비스는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날과 같은 이런 기업에게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뭐냐면 다날은 지금은 성장성이 조금 둔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다른 강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을 본다면은 조금 위협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업종을 본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업황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역시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크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5,000원 4,000원 후반대까지만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저 정도 4,5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 정도 밀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시간은 조금 한 2, 3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아직까지도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아직도 밀릴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올라가길 바래요. 그래야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겠죠. 근데 내려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이야기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갈 것 같으니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현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최대한 손대지 마시고 현금 보유하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만 지켜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